네, 상가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상가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4월 28일자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뭐 전일자에 이어서 에이프로젠 그룹 관련주들 더불어서 린드먼 아시아까지는 전일에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되어 있고요. 고려산업, 한국프렌지, 넥슨GT, KNN, 한류 AI 센터 이런 어떤 개별주, 중소형주들이 또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망들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하나한 어떤 전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한가를 갔었던 부분에 있어서 신규 편입에 대한 또 부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2월달, 3월달에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신고가를 찍어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역별에서부터 정별이 만들어지면서 올라오면서 기존에 뭐 손실을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이 한해서 드리는 전략들이에요. 게다가 종목이 뭐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중기적인 전망이라든지 월봉 차트를 통해서 전략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인 또는 뭐 누구나 손쉽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뭐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이프로젠 그룹주들 한번 볼게요. 일단 전일에는 제가 뭐 이 종목들 뭐 가급적이면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또 다시금 또 찍었어요. 게다가 이제 상한가 잔량 수준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일보다도 월등히 괜찮은 구간대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한번 이탈이 됐었기 때문에 역시나 앞쪽에 있었던 매물 저항 라인 구간대는 피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라인 자리가 이제 또 저항대를 또 맞이하는 그런 구간대가 됩니다. 누구나 봐도 호재인 것은 분명하긴 합니다만 이제 바닥 대비해서 한 3배 이상가량 올라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시청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거래량이 뭐 안 나온 거는 뭐 어떤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시세라는 게 한번 나오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래량들은 사실 상한가가 아니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게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무슨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오늘자 발생했었던 거래량 플러스 상한가 잔량 더하게 되면은 뭐 2,400만 주 정도 가량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바닥 구간대 했을 때는 막 1억 주 정도 이상가량 올라갔었을 때 거래량이 뭐 그때 당시에는 또 상한가를 치지는 못했었어요. 수급적으로 여기 단계적인 박스권 라인 구간대 돌파를 해서 이 구간대 안에 갇혀있는 모양새인데요. 한번 또 매물도 출회가 되면 에이프로젠 종목들 자체는 이런 어떤 깊은 음봉 또는 장대 음봉 뭐 이런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솔직히 점상학가면은 매도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대장주는 역시나 가장 세게 갔던 종목이에요. 가장 세게 갔던 종목. 점으로 올라갔었던 HNG가 되겠네요. 그쵸? 이 종목이 앞쪽에 장대 음봉이 있어서 이 고가를 좀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인데 뭐 다행스럽게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일자는 이제 월봉에서 이 저항라인 구간대가 있는 자리가 여기 한 1,500원쯤 됩니다. 근데 오늘 당장 이런 저항라인 때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1,500원대 안쪽에서 시세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KR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C 같은 경우에는 뭐 오버슈팅이 좀 나온다고 할지언정 현재는 자리에서 이 정도 가량이면 한 5,000원대 초반 정도 가량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도 나왔던 장대 음봉을 메꾸는 장대 양봉. 그러니까 어차피 3사가 그러니까 합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종목으로서의 어떤 수급적인 그 분석들은 또 안 맞게 돼요. 또 없어지는 기업이 있을 거고 남는 기업이 또 있을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 점을 좀 확인을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음봉은
맞받아치는 양봉이 나오는 구간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상가 잔량 수준은 아침 일찍 가긴 했는데 이게 점점 말라붙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매도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상장량이 쌓일 테고, 그리고 매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거래량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일봉에서 어제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가 조금은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어제보단 적다는 점이 사실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는 긴가민가한 그런 자리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은 이 종목들을 밑에 바닥에서 사서 운 좋게 들고 있으신 분들은 수익 구간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 중에서도 뭐 좀 고생하셔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위주로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때문에 전망 자체를 아주 멀리는 안 봅니다. 게다가 매일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는 않아요. 한번 어느 정도 한 달, 길어야 한 달이에요. 시장 이슈 반짝할 때 한 달 쭉 끌어올렸다가 쭉 도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슈나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린드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저항라인 때 막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한가는 아침 장초반서부터 좀 강하게 밀어 올려붙이긴 했는데 1시쯤, 1시 반쯤 올려붙였어요. 거래량상에서 봤을 때 거래량에서 역시 제가 어제 체크드렸던 거래량, 그러니까 어제 거래량이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음봉이 나올 것으로 좀 봤었는데 시장이 워낙에 좀 괜찮다 보니까 수급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물량이 튀어나왔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드린 가이드 따라서 장중에 지수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바꾸긴 바꿔야 됩니다. 어차피 상한가를 갈 종목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장중에 변수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그 날짜의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린드먼은 우선 현재는 저항라인 구간대가 상단, 최대 맥스가 한 6,200원, 6,000원 선까지는 좀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등락 한번 좀 주고 또 눌려줄 때는 또 확실하게 또 눌려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뭐 편입이라기보다는 앞쪽에 물려 계셨던 분들 있죠. 작년도 3월 달쯤에 이분들께서는 매도에 대한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산업, 자 고려산업 일봉 차트 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은 한국프렌지, 그 다음에 고려산업, KNN 이 세 가지 섹터가 종목들이 그 홍정욱 전 의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자 나왔던 24일에 나왔던 그 지금 총 그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뭐 패배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예상보다는 적은 당선자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비대위원장 요청 수락을 했었던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40대 기수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서부터 홍정욱 전 의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좀 이유에 따라서 좀 부진했었죠. 그러니까 일선에서 좀 물러나는 듯한 모습이었었죠. 표면에 좀 못 나왔던 점이 아쉽긴 한데, 여튼 이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슈는 바닥에 있었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주 좋은 명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는요. 따라서 뭐 종목의 어떤 펀더멘털을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뭐 수급적인 흐름들 상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수준, 상가 수준, 힘 한번 파악을 하죠. 1270만 주 거래, 그 다음에 130만 주 상장량, 여기에 더불어서 1200만 주가 유동주식수예요. 그럼 유동주식수만큼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주인이 한번 통으로 받겠다는 얘기죠. 시장에 나와있던 물량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종목이 한번 올라갈 때는 다음날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나 차후에도 추가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 물론 앞쪽은 정배열이고 지금 뒷구간 때는 역배열입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평선이 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이슈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상단 뭐 3,500원 또는 뭐 3,400원 이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프렌지 되겠습니다. 한국 프렌지는 이 장대 음봉을 맞받아치는 장대 양봉인데, 수급적인 해석은 뭐 이렇게 돌파를 해서 여기 저항 맞았던 음봉 위로 돌파해서 고개를 내밀어 놨어요. 한국 프렌지 같은 패턴은 장 막판에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 저항대를 캔들 몸통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이 길자는 마이너스권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입니다. 사실 캔들 몸통으로 뚫어내는 것보다는 갭으로 띄우는 게 낫거든요. 에이프로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항 라인 구간대를 이렇게 저항 라인 구간대를 캔들 몸통으로 뚫어낸 게 아니고 갭으로 띄워버렸어요. 그러면 좀 더 강한 수급이 나옵니다. 이에 반면에 한국 프렌지 같은 경우에는 캔들 몸통으로서 저항 라인 구간대를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상단부에 있는 매물 라인 구간대가 2200원대에서부터 2500원대 구간대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두터운 매물 자리 구간대인 만큼, 다만 2200원 선 초반 뭐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약간 매물 공백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간대 안쪽에서 추가 탄력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윗골이 달린 캔들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좀 유의를 하시고, 막무가내 어떤 추격 매매보다는 지난 12월 11월 달서부터 여기 지난 10월 때부터 되겠네, 둘, 다섯, 5개월 정도가량에 이어졌었던 하락세를 탈피하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탄력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죠. 한 가지는 뭐죠? 일봉이나 월봉선상에서 목표가를 한번 보고, 또 보유 계신 분들은 한날 한 가격에 딱 정확하게 그 가격을 매매하기는 어려워요. 장중에 시장이나 수급에 대한 이슈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장중에 뭐 설명드리는 게 아니죠. 전일자 야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KNN은 워낙에 등락도 조금 심한 편이긴 하고요. 추세라인 구간대 일단 돌파는 했습니다. 1차적인 목표라인 구간대 한 1600원 선까지 보시면 되고요. 매물저항 라인 구간대는 1500원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다음날에도 양봉 파동을 좀 잘 그려주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 길자에도 한 번 더 좋은 탄력 구간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리가 역별 상태이긴 하지만은 내일 좀 더 오버슈팅 나왔을 때 이 동그라친 구간대 안쪽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자리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강공업은 우선주니까 일단 제외를 할게요. 자, 넥슨GT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게임주로서 또 부각이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 모바일 버전이 상당히 흥행 돌풍 이후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버전 상당히 흥행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소식에 따라서 또 오늘자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장 막판에 상한가를 올려붙였고요. 그래도 장중에는 뭐 대략적으로 20% 초반대 구간대 있었기 때문에 뭐 자리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자리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는 해도 제가 동그라미 친 요 구간대를 메꿔주는 자리 라인 구간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파동은.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부터 뭐 2, 3일 동안 뿜뿜 뿜어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차피 초반에 올라갈 때는 약간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좀 더 눌렸다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자리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쪽보단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길자도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상한가 잔량 30만 주인데 36만 주, 750만 주가 거래가 됐죠. 넥슨GT 유동주수가 1200만 주가 조금 안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뭐 이슈에 따른 적절한 거래량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매하는 데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V자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던 구간대인데요. 그 V자형 패턴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서 올려쳐졌다가 눌려주고 나서 또다시 가는, 그러니까 요게 전형적인 쌍바닥형 패턴이긴 한데, 지금 이 네모칸 박스권 친 구간대, 우하향하던 이 매물라인 구간대를 돌파하려고 하면은 좀 더 뭔가 강력한 재료적인 이슈가 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급만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놓고 치기에는 연속성을 좀 떨어지겠죠. 왜냐면 실매출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작년도 하반기 내내 홍보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때까지 횡보하다가 거기에서부터도 반토막이 나버렸었죠. 주가는 결국에는 제자리로 회귀를 하긴 했습니다. 두턴 매물라인 구간대가 8,000원대까지 있고요. 궁극적으로 좀 더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 장대 음봉을 메꿔주는 그 반대 장대 양봉 자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비록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손대실 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매매를 좀 해주세요. 우리 상한가 튜브가 아무리 뭐 상한가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브리핑을 해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고요. 돈을 못 벌면은 못 벌고 본전이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저것 종목 막 따라한다라고 해서 요즘처럼 뭐 신들린 매매가 가능하냐? 뭐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 빠질 때 다 토해낸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한류 AI 센터 이 종목도 1시 반쯤에 올라갔네요. 한류 AI는 매물을 갖다 붙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M&A가 성사가 되면은 좋긴 하겠는데 사실 재무제표 상태나 이걸 누가 가져갈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매출액이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0억대 뭐 130억대 놓고 치는데 당기순이익이 118억 했습니다. 2019년도는 여기 아직 체킹이 안 돼 있지만 2019년도는 일단은 적자는 계속 되는 거고 2분기만 하더라도 220억 적자 쳐놨어요. 1년에 200억 매출 낸 구간대도 별로 없는데 그쵸? 그리고 게다가 이제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얘기가 또 있죠. 근데 이러한 컨디션이 멀쩡히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역시나 신규 투자에 대한 관점보다는 혹시나 앞쪽에서 물으셨던 분들 혹시나 하는 기대감보다는요. 그 이전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뭐 매물 나왔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오랜 동안 시장을 좀 보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이 종목이 꼭 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거를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야, 이 종목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심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정이나 팩트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뭐 이런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즉시 뭐 공식 예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재무제표 딱 봐도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재무제표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한류 AI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피날레일 수도 있어요. 더 지속이 되고 어디 좋은 데서 팔려 나가고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매출보다도 적자를 더 많이 내는 회사를 뭐 어떤 방식으로 누가 그걸 사들여 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다른 쪽, 다른 방향을 좀 틀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류는 일단은 지속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지속이 된다는 가정, 저게 뭐 언제 풀리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는 뭐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파악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1200원대까지 가능합니다. 중간에 멈춰서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이 수급은 하루 이틀 좀 쉬었다 가서라도 한 저 정도까지는 보이는 수급이에요. 매물 공백이 800원대, 900원대만 돌파를 하게 되면 1200원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점들 잘 감안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종목들 뭐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팔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월봉이나 주봉이나 재료된 연속성 뭐 시장 수급이 좋아서 한 번 더 올라가면 그걸로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을 작게 내서 문제됐던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깨작깨작하고 뭐 매매 여러 번 하면서 단타 매매 하다가 결국에 장 깨져버리면은
그 오만함과 자신감 때문에 장이 안 좋았을 때 또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한가 종목들도 내일 또 상한가를 가면서 우리한테 타이밍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차라리 급등주를 매매할 땐 두 가지예요. 아예 망설이지 말고 아침 9시 반 이전에 바로바로 진입하던지, 안 그러면 한번 상승 보여주고 눌려줬을 때 보던지요. 눌려줬을 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4월 28일자 급등주, 그 다음에 아침 시가 늘 보면서 급등주 패턴 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플, 상한레이더 어플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좋은 종목들도 받아가시고 또 정보를 한 발 더 빠르게 또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쵸? 예, 상한가 튜브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